최근 범죄 경력이 있는 한인 불법 체류자 체포 사례가 나오면서 미국 내 한인 불법 체류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겨울철 폭풍으로 인한 아이스 스톰이 이번 주 중서부에서 북동부까지 강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캐나다 통행료 미납자들로 인해 뉴욕, 뉴저지에 수백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관세 부과 조치 한 달 유예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호감도 조사 결과 민주당 지지층이 두터운 뉴욕주에서 불법 체류자 추방과 관련해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저지주 최대 병원이 보험사와의 계약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뉴욕과 뉴저지에서 영업하는 한인 한국계 은행 11곳 중 8곳의 순이익이 감소했습니다. 뉴저지 펄스보로 시의원이 정지 신호 위반으로 차량을 세운 경찰관에게 폭언을 퍼부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최근 범죄 경력이 있는 한인 불법 체류자 체포 사례가 나오면서 미국 내 한인 불법 체류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와 학교까지 단속 요원이 들이닥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일부 교회는 사람들의 방문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기러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불법 체류 중인 한인이 처음으로 체포된 사례가 나오며 미국 내 한인 불법 체류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1월 28일 애틀란타에서 불법 체류 중인 한인 임모 씨가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로 체포되었으며 이는 이민세관 단속국이 범죄 경력이 있는 불법 체류자들을 집중 단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년 전에 미국에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취득하지 못하고 계속 거주해온 한인 A씨는 점점 단속 강도가 심해지는 뉴스를 보면서 굉장히 두렵고 위축된다며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한인들도 불안해서 못 살겠다고들 얘기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살 수 있는 만큼은 살아보려고 하지만 정 안 되면 한국으로 다시 가야겠다는 생각도 한다고 토로했습니다. 또한 교회와 학교까지 요원들이 들이닥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일부 교회와 학교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사람들의 방문이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특히 입양된 한인 2만여 명과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을 통해 합법적인 신분을 얻은 이들은 트럼프 정부가 프로그램을 폐지할 가능성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민세관 단속국은 7일간의 단속에서 7,412명을 체포하고 5,956명을 구금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단속 강화로 한인 커뮤니티는 더욱 불안에 떨고 있으며 이들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겨울철 폭풍으로 인한 아이스스톰이 이번 주 중서부에서 북동부까지 강타할 것으로 예상돼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연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폭스 기상예보센터는 현재 폭풍이 어디를 경유할지 명확히 밝혀진 바는 없으나 여행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진눈깨비와 얼음비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선눈으로 서해안을 강타한 대기천 폭풍 중 하나가 이번 겨울 날씨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기상학자들은 향후 기단이 동쪽으로 이동함에 따라 강력한 남쪽 제트기류가 시작되어 미국 동부 절반을 가로질러 따뜻하고 습기가 풍부한 공기를 끌어당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견고한 온난 전선을 만들어 북쪽의 추운 공기와 남쪽을 휩쓸고 있는 온건한 기후를 분리하는데 문제는 따뜻한 공기가 표면 근처에 있는 영하의 공기층이 얕은 지역으로 이동한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 결빙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폭풍의 경로와 폭풍이 현재 예상대로 동쪽으로 이동하는지 아니면 동부 해안을 따라 새로운 해안 저기압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선 여전히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만약 평원에서 발달하는 더 강력한 저기압 기류가 지배적인 기류로 남아있을 경우 더 강한 제트 기류가 따뜻하고 습한 공기를 끌어당겨 중서부에서 북동쪽으로 이어지는 90번 주간고속도로 통로를 따라 더 많은 결빙비를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경우 뉴욕주 시러큐스, 아이오와주 디모인, 일리노이주 시카고 등과 같은 도시에 눈에 띄는 얼음 축적을 야기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KBTV 뉴스 주연우입니다. 캐나다 통행료 미납자들로 인해 뉴욕 및 뉴저지에 수백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 뉴저지 한방청은 지난 4년간 총 15억 3천만 달러 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현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에 따르면 캐나다 운전자들이 매년 100만 달러 이상의 통행료를 미납하고 있으며 이 중 약 400명이 매달 10만에서 14만 달러를 미납해 연간 140만 달러의 손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항만청 전체 통행료 미납 손실의 일부에 불과하며 항만청은 매년 4억 달러, 4년간 총 15억 3천만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스태튼 아일랜드 보로장 비토 포셀라는 톨비 미납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세금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항만청이 관리하는 톨 구간에는 조지 워싱턴 브릿지, 홀랜드 터널, 링컨 터널 등이 포함됩니다. 대부분의 캐나다 운전자들은 이지패스를 사용하지 않아 차량 번호판이 촬영된 후 고지서가 발송되지만 이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만청은 통행료 위반으로 인한 손실이 2020년 3억 5천만 달러에서 2023년 3억 9,920만 달러에 달했다고 밝혔으며 이는 미납 통행료, 법원 수수료, 벌금, 이자 등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항만청은 전체 통행료 위반자의 60%가 뉴욕과 뉴저지 거주자이며 평균 미납 금액은 330달러라고 설명했습니다. 캐나다 미납자와 전체 미납자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KBTV 뉴스 주현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부터 멕시코산 모든 수입품에 25% 보편 관세를 매긴다고 발표한 가운데 클라우디아 세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관세 부과 조치 한 달 유예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기러민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의 관세를 인상하는 방안으로 국제적인 협상에 나선 가운데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오늘 오전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후 관세 부과 조치를 한 달 유예키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운반되는 펜타닐 마약 밀매 근절과 불법 이민자 단속을 위해 1만 명에 달하는 국가 방위대원을 국경에 배치해 마약 밀매를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내일부터 적용될 관세 부과 정책이 멕시코의 자체적인 국경 보안 강화 군사인력 제공을 조건으로 한 달 유예가 이뤄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조금 전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매우 우호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전하며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이 이끄는 협상팀과 멕시코의 고위 대표단이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토요일 멕시코가 펜타닐 및 불법 이민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멕시코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에도 펜타닐 및 불법 이민 문제를 이유로 25% 관세를 부과하라고 지시했으며 중국에는 전면적으로 10%의 추가 부과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해당 행정명령은 4일 화요일부터 발효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관세 부과 대상은 당연히 유럽연합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타임라인은 없지만 무역 전쟁을 예고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레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호감도 조사 결과 민주당 지지층이 두터운 블루스테이트 뉴욕주에서 불법 체류자 추방과 관련해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현우 기자입니다. 뉴욕에서의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그의 강경한 이민 정책에 힘입어 시애나 여론조사에서 무려 79%를 기록했으며 유권자들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하려는 그의 노력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이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에 대해 매우 잘하고 있다 혹은 잘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시애나 여론조사에 따르면 최근 들어 공화당 지지율은 83에서 13%인 반면 민주당은 17에서 81%로 그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무소속은 48에서 46%로 중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이번 결과는 지난 화요일 중무정한 연방 이민요원들이 살인, 납치 및 기타 극악한 범죄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아 뉴욕시를 습격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체포된 사람들 중에는 악명 높은 베네수엘라 교도소 갱단 트렌드 아라구어의 주모자로 추정되는 앤더슨 잠브라노 파체코도 있었는데 이민국 관리들은 그를 브롱쿠스의 오그든 에비뉴 아파트에서 구금했습니다. 특히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월요일 미국 멕시코 국경을 처음으로 방문해 미국 관세 국경보호국의 작전에 대한 군사 지원 급증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현역 병력 1,500명을 배치하여 이미 배치된 약 2,200명의 미국 방위군 및 예비군에 합류하는 등 국경에서의 군대 주둔을 늘렸습니다. 군대는 보안을 강화하고 샌디에고와 엘파소의 구금센터에서 서류 미비 이민자 5,000명의 공수를 지원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행정부는 쿠바 관타나모만에 있는 미군 기지로서의 추방 항공편과 같은 더욱 전면적인 단속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미 군용 항공기를 이용해 이민자들을 라틴 아메리카로 추방하는 등 약속을 이행했습니다.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지난주 국경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제공할 것이라며 국방부는 헌법과 우리 땅의 법률 그리고 연방정부의 지시에 따라 예비군, 방위군, 현역 군인을 포함하여 미합 중국 남부 국경의 영토 보전을 수호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주현우입니다. 뉴저지주 최대 병원이 보험사와의 계약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러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저지 최대 병원 시스템인 해켄색 메리디언 헬스와 주 최대 건강보험사인 호라이즌 블루크로스 블루실드 오브 뉴저지가 새로운 계약에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백만 환자들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은 이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양측이 합의에 도달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프랭크 팔론 하원 의원은 해켄색 메리디언과 호라이즌의 갈등이 뉴저지 수십만 가정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환자 보호를 위한 신속한 해결책을 촉구했습니다. 공화당의 존 브램닉 의원은 호라이즌 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이 필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병원과 보험사 간 계약은 2월 1일부로 만료됐으며 현재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호라이즌은 300만 명 이상의 뉴저지 주민들에게 보험을 제공하며 해켄색 메리디언은 뉴저지 전역에 18개의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라이즌 측은 해켄색 메리디언이 물가 상승률을 훨씬 웃도는 가격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해켄색 병원 측은 호라이즌의 제안이 불충분하고 보상 조건에 큰 변화가 포함되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병원 측은 공정한 보상을 요구하며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 의료 서비스와 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양측이 합의하지 못하면 이는 병원 서비스에만 영향을 미치며 프라이머리 케어나 메디케이드, 메디케어로 보장되는 환자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뉴욕과 뉴저지에서 영업하는 한인한국계은행 11곳 중 8곳의 순이익이 감소했으며 이자 비용 증가와 대출 규모 정체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주윤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 뉴저지에서 영업하는 한인한국계은행의 순이익이 일제히 급감했습니다.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한 탓에 예적금에 지급해야 하는 이자 비용은 늘고 빚을 갚기 어려운 고객들이 대출 규모는 크게 늘리지 않은 탓입니다. 지난달 31일 연방예금보험공사가 발표한 2024년 각 은행의 연간 누적 기준 실적 자료에 따르면 뉴욕과 뉴저지에서 영업하는 한인한국계은행 11곳 중 8곳의 순이익이 감소했습니다. 자산규모 최대은행인 뱅크 오브 호프의 지난해 순이익은 1억 1,528만 2천 달러로 2023년 대비 21.6% 감소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 자산은 한때 200억 달러를 넘봤지만 지난해 말 현재 170억 4,880만 달러 수준으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자산규모 2위를 기록 중인 한미은행 역시 지난해 연간 순이익이 7,091만 5천 달러로 직전에 8,984만 3천 달러 대비 21.1% 감소했습니다. 우리 아메리카은행도 순이익은 전년 대비 3.5% 줄어든 2,724만 2천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중소형 은행 중에서는 뉴뱅크의 순이익이 2023년 1,078만 4천만 달러에서 지난해 838만 9천 달러로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조지아주를 기반으로 하는 메트로시티은행의 순이익은 6,471만 7천 달러로 24.7%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한아메리카은행 역시 2023년 기준 106만 6천 달러 순손실을 기록한 것에 반해 지난해에는 순이익이 224만 1천 달러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제1RC은행 순이익은 2,474만 4천 달러로 직전해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인은행 관계자들은 금리가 단기간 가파르게 오르고 경기가 주춤하면서
한인은행들이 힘든 한 해를 보냈다며 자산 성장 경쟁과 순이익에 집착하기보다는 부실 대출을 줄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주현우입니다. 뉴저지 펄스보로 시의원 티오도르 D. 할로웨이가 정지 신호 위반으로 차량을 세운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부며 내가 너의 상사다라고 말한 사건이 바디캠에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주연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뉴저지주의 오랜 정치인인 폴스보로 시의원 테오도르 D. 할로웨이가 정지 신호 위반으로 차량이 세워지자 경찰관에게 폭언하는 장면이 바디캠에 포착됐습니다. 폭스뉴스 디지털이 입수한 영상에 따르면 1월 4일 밤 펜라인 로드와 웨스트 애덤스 스트리트 근처에서 정지 신호 위반 혐의로 할로웨이의 차량이 세워지자 해당 지역 경찰관에게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Leave smoking. Son, I'm the one that hired you. I'm bringing you on. Are you crazy? Yes. Absolutely. On your camera. I put you on. 그는 카메라를 향해 내가 너를 채용했고 내가 진짜 상사라며 흥분한 채로 경찰청장에게 전화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에 경찰관이 정지 위반에 대해 말하자 화가 난 할로웨이는 혐의 위반에 대해 부정하며 분명히 정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폴스보로 시장 존 조반니티는 할로웨이의 행동을 비판하며 공직자는 특별 대우를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조반니티는 할로웨이의 행동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불법적인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할로웨이는 결국 정지 신호 위반이 아닌 만료된 차량 등록 문제로 고발장을 받았으며 그는 이 사건에 대해 나쁜 순간이라고 표현하며 죄책감을 전했습니다. KBTV 뉴스 주현우입니다. 제39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가 약 2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자 등록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뉴욕 한인의 인권위원장이자 아시안 아메리칸 유권자 연맹 대표인 테렌스 박 대표 역시 출사 의사를 내비쳤고 이번 선거에 재출마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김광석 뉴욕 한인회장은 노코멘트하겠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이 후보자 등록 및 서류 교부 마감은 5일 오후 5시까지이며 맨해튼 뉴욕 한인회관 6층에 위치한 뉴욕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할 수 있습니다. 뉴욕 한인회장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선관위 운영 규정에 따라 선거 연도에 만 35세 이상인 뉴욕 한인회 회원,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 소지자, 범죄 기록, 정신장애 등 결격 사유가 없는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자 등의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후보자 심사는 오늘 6일부터 12일까지 일주일 동안 진행되며 이 후보자 등록 공고일은 내달 14일입니다. 기호 추첨은 15일 진행되며 선거 운동 기간은 15일 자정부터 3월 1일 자정까지입니다. 올해 뉴욕 한인회장 선거는 오는 3월 2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치러질 전망입니다. 31일 에너지 공급업체 코네디스는 2026년 1월부터 전기요금 11.4%, 가스요금 13.3% 인상을 골자로 하는 제안서를 뉴욕주 정부 공공서비스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코네디스는 전기 공급 시스템 대규모 개선을 위한 16억 달러와 가스 공급 인프라 개선을 위한 4억 달러 등 재원 마련을 위해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주정부 공공서비스위원회는 전기 및 가스 요금 인상안에 대해 올해 말까지 검토 절차를 밟게 됩니다. 매년 주민들에게 부과되는 전기 및 가스 비용 부담이 커지는 추세인 가운데 또다시 대규모 인상이 추진되면서 찬반 논란이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뉴저지주 청소년 운전자들의 운전면허 취득 요건이 까다로워졌습니다. 뉴저지 차량국은 17세에서 20세 청소년들은 주에서 시행하는 도로주행시험 합격뿐만 아니라 성인과 함께 50시간의 운전 연습을 실시해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1일 이후 발급된 러너스 퍼밋 또는 시험 퍼밋을 소지한 21세 미만 운전자들은 성인과 함께 최소 50시간 운전 연습을 완료하고 도로주행 시험을 통과해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50시간 중 최소 10시간 교육은 야간 시간대에 이뤄져야 하며 부모, 보호자 또는 감독 운전자가 감독 운전 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페어론 경찰은 오전 4시 55분경 핸더슨 블루버드와 11번가에서 총격 사건 신고를 접수한 후 현장에 출동했다고 버겐 카운티 검찰청 마크 무셀라 검사가 전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도착해 탄도학적 증거를 발견하고 총격이 발생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번 총격은 무장 강도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사건 직후 버겐 카운티 검찰청 특수수사반이 현장에 투입되어 페어론 경찰과 공동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당국은 이번 사건이 독립적인 사건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지역 사회에 지속적인 위협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수사는 버겐 카운티 검찰청의 매튜 핑크 검찰총장과 페어론 경찰서의 글렌 카우웰스 경찰서장이 이끄는 가운데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추가 세부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